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동우여고 2학년 1학기 중간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양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값이 3일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지수법칙과 관련돼서 3분의 1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들, 이런 형태들은 가장 지수에서 좀 낮은 이런 부분들을 A 이런 형태로 좀 치환해서 식을 좀 간단히 살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을 다시 쓰게 되면요, A분의 1 마이너스 지수니까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 부분이 3이다. 그렇게 됐을 때 x라는 것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a 세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a 세제곱분의 1 이런 형태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고1 과정에서부터 배웠던 곱셈 공식이 딱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a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에 두식 곱하기 해주면 1인 거니까 그 부분은 사라지겠고 이렇게 빼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27이 되겠고 여기가 3이니까 9 이렇게 빼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되면 정답 18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최소 지수 되는 형태를 이렇게 치환하게 되게 되면 주어진 식들이 조금 더 깔끔한 모양 형태가 돼서 우리가 좀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좀 쉽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좀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하면서 이제 지수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을 좀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5에 마이너스 지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이런 형태 처리해주면 되겠고, 오른쪽은 5라고 해주면 루트니까 2분의 1 제곱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부등호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이 이제 같아져 있으니까 그럼 지수 파트만 열심히 좀 살피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밑을 이제 1보다 큰 숫자로 하게 되면 이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인수분해 과정을 좀 더 쓸까요? 자, 1, 1에 3, 1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정수는 0, 1, 2 이렇게 있게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수는 3개입니다.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지수 부등식인데 뭐 밑을 일단 똑같게 만들어가는 이제 가장 기본 지키기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자연스러운 이런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지수 부분 이렇게 살짝 비교하는 거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각 세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곱하기해서 음수. 그럼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다 이런 얘기인데, 동시에 만족시키고 사인 값 이거 뭐죠? 그럼 사인 세타 값이 음수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이 자동으로 양수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의 사분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정보를 뭐 다 가르쳐 준 그런 상태에서 뭐 풀이를 진행하라 뭐 이런 이야기라면 뭐 우리는 가볍게 4분면입니다. 뭐 이런 형태에서 4분면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4분면 이제 판단됐을 때 이제 사인 값이 줘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직각삼각형을 그래서 좀 살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5,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값도 이제 무난히 구해지겠죠. 4분면이니까 4분면 이제 부호를 결정해 주는데 코사인 플러스고 탄젠트 마이너스 처리해 주면 되겠고, 자 직각삼각형 모양 1,4분면 형태 이제 절대값 형태로 좀 표시 되는 거니까 뭐 가볍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5분의 4 이런 형태, 그 다음에 4분의 3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20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이거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5분의 4 빼기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20 곱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전개를 해주면 이제 분모를 이제 교묘하게 다 약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4, 4, 16에다가 여기는 5, 3, 15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깔끔하게 1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4분면 이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신경을 쓸 문제 유형이구나 라고 느꼈는데, 뒤에 갑자기 사인 값에서 이제 부호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자, 사실은요, 위에 이제 이쪽 주어진 부분에서 코사인 돼 있고, 탄젠트 값은 코사인분의 사인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실은 이제 이 사인 값의 부호 형태가 0보다 작다 이런 개념이 이제 사실 뒤쪽에서 나와가지고 이것도 앞에 적용해가지고 사인 코사인 이렇게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데 뭐 뒤에 이제 값이 아예 이렇게 부호까지 해서 주어주니까 조금 더 쉽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3분 잘 이해되셨죠? 자, 4분면에 따라서 이제 부호가 좀 결정된다는 사실을 좀 이용하면 좀 쉽게 풀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두 개의 값이 딱 주어져 있을 때 5의 3A 플러스 B 제곱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밑을 5로 하는 지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자 주어진 식 정의를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의 A 제곱은 2, 그다음에 5의 B 제곱은 3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정의 형태를 이용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5의 3A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것은 5의 3A 제곱 뭐 곱하기 5의 b제곱 일단 이렇게 고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 앞에 있는 5의 3a 제곱은 5의 a 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곱하기 3 이렇게 이제 바꿔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3, 8, 24 이렇게 해서 계산됩니까? 그래서 24가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로그의 정의 형태, 지수 로그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식을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해 가느냐 이 표현만 좀 정확하게 잘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살펴봅니다. 어느 지역의 해저에서 일어난 지진의 규모, 지진으로 발생한 해일의 최고 높이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잘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해일의 최고 높이가 우와 해일이 625m 와 이거 말이 됩니까? 자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답니다. 자 했을 때 이제 지진의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지진의 규모 M이라는 것은 로그 그다음에 625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6.5 해서 더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625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데 주어진 정보 2.5하고 관련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25를 제곱하게 되면 625가 된다는 이런 사실을 좀 빨리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로그 25 이런 형태로 좀 일단은 1차로 바꿔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2.5가 제공되어 있으니까 2.5 곱하기 25라는 것은 그러면 2.5 곱하기 10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10이라는 부분에 로그 취해져 있으니까 1 더하기가 되겠고 로그 2.5 이런 형태로 좀 바꿔가면 되겠죠? 자, 6.5 처리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계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5가 0.4로 계산됐으니까 1.4가 되겠고 1.4에 곱하기 해주니까 2.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8에다가 여기가 이제 1.3 되니까 9.3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뭐 해일의 높이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또 낯선 형태의 좀 표현이 등장해 있지만 일단 좀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좀 이제 안심해도 되겠고요. 열심히 이제 대입할 곳도 이제 한 곳밖에 없습니다. 625 대입해서 계산만 좀 잘하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이제 2.5 주어진 거 하고 625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만 또 기억하고 있으면 뭐 이게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뭐 할 수 있겠죠. 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6번입니다. 시초선 OX를 고정한 것으로 생각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임대로 골라달라. OX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기억을 보게 되면 뭐가 할까요? P의 위치가 이렇게 좀 P의 위치가 딱 정해진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각도가 나타내질 텐데 P의 위치가 정해지면 각 XOP 이 크기는 하나로 결정된다. 각이 이렇게 하나로 결정된다고요? 우리는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되는 각도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니까 일반각을 생각하면 하나로 정해진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도하고 210도가 나타내주는 각의 크기를 각각 2배를 한다. 그럼 이제 60도가 되겠고, 그러면은 420도가 되는데, 420도는 이제 한 바퀴를 이미 더 넘어간 거죠. 360도를 이제 빼고 나서 생각하면, 빼기 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게 60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동경의 위치는 서로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 라는 뒤에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마이너스 930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몇 바퀴를 좀 더 돌려야 될까요? 자, 일단은 뭐, 720이 보이니까 720을 빨리 좀 돌립시다. 그래도 아직도 210도가 좀 남아있는 거죠. 210도가 남아있는 그런 그냥 이대로 좀 살펴도 되겠군요. 거꾸로 이제 180에 뭐 210도를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210도 이제 180에 좀 더 가는 이런 쪽에 있는 각도다 이렇게 해줘도 되겠고 이 부분이 좀 여차 좀 마음에 안 들면 360도를 또 마저 더 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얼마가 되는 거예요? 빼기를 해주면 되니까 110도가 되는 건가요? 네, 이런 형태니까 뭐 우리는 가볍게 좀 생각을 해가면 뭐 되겠습니다. 110도가 아니라 150인가요? 60에서 이렇게 빼니까 알겠습니다. 150도 2, 4분면 각이다 라게 되겠습니다. 3, 4분면이 아니고요. 2, 4분면이니까 역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되셨죠? 뭐 이상한 뭐 각도 형태를 뭐 복잡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일반각하고 동경의 용어 정도는 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동경 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각 중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바퀴 돌리는 부분들 기억이 좀 실수하기 좀 쉬운 그런 형태고 나머지는 뭐 두 배 했을 때 뭐 같은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좀 무리 없는 거니까 기억만 조금 주의하면 정확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살펴봅니다. y는 a 코사인 b 파이 x-2 플러스 c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세 양수 a, b, c 값을 열심히 구해서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코사인이면 가장 기본적인 코사인 그래프는 이런 모양 형태로 한 주기를 좀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죠.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일단은 이제 a를 곱하기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아래로 이제 a, b에서 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면 플러스 a, 마이너스 a 처리돼서 자, 이런 부분 이제 진폭이라고 하는데 진폭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간격이 2였는데 나중엔 뭐가 되죠? 2a 이런 형태로 좀 늘어나죠. 지금 3에서 마이너스 1 돼 있으니까 4란 얘기니까 2a 값이 4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이 2라는 부분들을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아니라 3, 1 이렇게 되는 부분은 y축으로 c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c 값은 또 1이라는 부분들을 가볍게 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B 값을 좀 구해가야 되는데 자, 그래프를 보게 되면 가장 아랫부분에서 가장 아랫부분 똑같은 부분 그려가는데 간격이 4가 되겠습니다. 즉 주기가 4란 얘기가 되겠죠. 자, 원래 주기는 2파이 이렇게 된 게 코사인 주기인데 갑자기 어떻게 4로 바뀝니까? x좌표의 계수인 b파이로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죠. 나누기를 해서 나온 결과가 주기가 4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 자, 그렇다면 b 값은 또 이제 2분의 1 해서 자, A, B, C 값을 모두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A, B를 곱하기 해주면 근데 1이 되겠고 C는 또다시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사인 우리가 풀어야 될 A, B 분의 C, 파이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랬으면 이 부분들은 그대로 와우 A, B 곱하기에서 1이었고 C가 1이었으니까 그냥 사인 파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사인 파이를 계산해달라. 그럼 당연히 0 이렇게 해서 답을 해서 1번이 답이 돼가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주어져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일 때 가장 먼저 이제 기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가장 기본 그래프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진폭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간격 자체가 이제 4가 나왔으니까 4 이런 부분들 나온 부분들 정확히 잘 처리해 줄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뭐 평행 이동까지 해서 두 개의 문자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처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르게는요 a 절대값 플러스 c 이게 이제 뭐 최대 이렇게 되겠고 a 절대값에 마이너스 플러스 c는 이꼴 최소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가 이제 최대값이 3,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도 우리가 이제 a, b, c 값을 구해가는데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8번입니다. 자연수 n과 의미 아닌 두 정수 알파 베타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만족시킬 때 자연수 n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n은 또 이제 1부터 64 사이니까 이곳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로그 n 2분의 1은 좀 표현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2 알파에 로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 베타에 로그 3 이런 모양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지수로 좀 올려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곱하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n이라는 것은 2의 2알파 제곱 곱하기 3의 2베타 제곱 이런 형태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보게 되면 4의 알파 제곱 그 다음에 9의 베타 제곱 이런 형태가 n이다.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의미 아닌 두 정수를 열심히 이곳 알파 베타에다가 대입해가지고 1부터 64 사이에 n을 좀 표현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알파 베타가 둘 다 0이 돼 있을 때 뭐 1이라는 숫자가 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찾아달라는 얘기인가요? 자, 그러면은 알파 1에다가 베타가 0 되게 되면은 4 찾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또 거꾸로 알파 0에다가 베타 1이 되게 되면은 9를 찾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좀 찾아가는 건가요?
그러면 알파 2에다가 베타 0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4, 4, 16 이런 게 되겠고, 알파 1에 베타 1 이렇게 처리가 되면 4, 9,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 3에 베타 0 이렇게 처리되면은 64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숫자는 4하고 9를 열심히 곱하기 하는 이런 계통에서 더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면 대략 이렇게 6개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6개를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이건 뭐 그냥 무난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혹시 또 이제 중간에 숫자가 빠지면 안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4와 관련해서 지수 부분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1, 4, 16, 64 이런 것들이 있고 1, 9, 81은 넘어가니까 안 되겠고 열심히 곱하기 해서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걸 찾은 거죠. 1, 4, 9,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곱하기 해서 36, 63 뭐 이렇게 찾은 것 같습니다. 다 잘 찾은 것 같네요. 자, 6개가 답이 되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타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세타와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됐을 때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동경이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이만큼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크게 나타내준 동경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이제 여기가 이제 막곡지각이니까 이만큼이 좀 같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빼기를 하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각도 자체가 알겠습니다. 차를 열심히 구한 것이 동경 자체의 차가 파이가 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세타에서 세타를 뺀 결과 이 부분들이 이제 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원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일반각을 생각해서 2n 파이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붙여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무난히 풀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좀 풀이 원리는 이제 동경 없애기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특별한 동경들을 없애서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는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럼 이제 3세타가 표현됐으니까 3으로 나누면 2n 파이 되겠고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세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세타는 뭐가 나오냐? n이 0 되게 되면 3분의 파이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에다가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3분의 4파이에다가 더하기 3분의 파이 뭐 이런 형태들을 각도들이 쭉쭉쭉쭉 좀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가야 되는 그 각도는 2분의 파이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건 좀 안 되겠고 이건 3분의 2파이에다 더하기 해주니까 요건 좀 크고 되는 것 같고 다음에는 2분의 3파이보다는 또 좀 작아야 되는 건가요? 그럼 3분의 4파이 위치가 어디죠? 3분의 4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또 3분의 파이를 또 마저 3분의 5파이 위치죠. 그럼 좀 4, 4분면 위치니까 이것도 좀 안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답이 이렇게 하나인가요? 그러면은 3분의 2파이에 3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정답 파이 이렇게 해서 답을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자, 동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뭐 원점 대칭이다, 뭐 일치한다,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을 던지는데 그 각각 나오는 것들을 모두 이제 공식처럼 기억하고 외우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생기는 이런 동경을 없애가는 아이디어. 어떤 경우는 이제 뭐 더하기 하거나 어떤 경우는 또 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차를 더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이렇게 이제 특수각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곳에다가 이렇게 일반각 표현인 en 파이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식이 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원리 형태로 해서 식을 좀 기억하면 좀 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동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번 이어집니다.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 값이 같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양수 A, B가 있다. 이때 A 더하기 1, B 플러스 4 최소값을 어떻게 되느냐? 최소값을 가질 때 A 더하기 B를 물어봤네요. 자, 로그 A의 B. 자, 밑이 다른데 진수 부분을 좀 이용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로그 A의 B의 역수 형태라는 사실이 좀 중요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로그 A의 B의 제곱이 1이 되는 거니까 로그 A의 B 값이 1이거나 로그 A의 B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B 값이 그러면 A가 되거나 B 값은 A의 마이너스 1제곱 즉 A, B는 1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A, B가 같아지면 안 되겠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A, B 곱이 1이다 이런 정보를 좀 얻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1 그럼 이제 B 플러스 4 최소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열심히 풀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이제 전개한 다음에 결과를 알아봐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4 전개되어 있을 때 a, b 값이 또 1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4a 더하기 b 더하기 5 이런 형태가 되겠고, 자 이제 이 부분 언제 최소가 될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좀 잘 살펴보게 되면 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합에 대한 정보를 좀 물어본다. 아이디어를 빨리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죠? 산술기압 평균을 이제 머릿속에 좀 떠올려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2배 루트 4ab 더하기 5 이런 형태가 처리되니까 ab 값이 1이니까 대입하게 되면 전체 결과 최소값 9 이렇게 최소값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근데요,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값을 가질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얘기는 최소를 가질 때 각각 이때 a, b 값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산술기압 평균에 사용된 4a하고 b 값이 같을 때입니다. 이 경우를 이용해서 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관계를 좀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b에다가 4a를 좀 대입을 해서 4a 제곱이 1입니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은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될 텐데 그 중에 지금 문제가 이제 양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 값이 2분의 1 그렇다면 이때 b 값은 2 이렇게 돼서 a 값, b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a 값, b 값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합해서 2분의 5는 뭐 이렇게 답해가면 되겠고요. 중간에 이제 조금씩 방향을 살짝 좀 틀어가지고 변형을 좀 시키려고 했지만, 자, 주어진 식을 정확하게 캐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역수 모양 형태 좀 살펴서 제곱 1이니까 그 관계에서 이제 두 개의 관계가 나오는데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a, b는 1이다. 이런 관계를 좀 알아내는 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그 다음 주어진 식 최소. 와, 이것도 최소 모양을 좀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a, b 곱이 1이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없앨 수 있으니까 좀 전개를 자연스럽게 좀 하겠고요. 그러면 정리해서 식은 나왔는데, 자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좀 고민을 해야 되죠. 곱하고 합하고의 사이 관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산술기를 떠올려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최소값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산술기압 평균이라는 걸 좀 알았다면 산술기압 평균에 사용될 문자 4a하고 b 값이 서로 같을 때 최소가 되겠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a 값하고 그 다음에 b 값을 얻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됐습니까? 산술기압 평균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론들, 사실 뭐 다양하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자, 정확한 이론 사용한 문자의 값이 같다라는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2 이상의 세 자연수 M&A에 대하여 최소값을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A 세제곱에 n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또 다시 n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요거는 A의 mn분의 3 이런 형태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가 이제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용되는 문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작은 숫자를 좀 써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m, n 이런 숫자들이 전부 2가 되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자연수 만들려면 여기 4분의 1을 속으려면 이 a 값이 아무리 작아져도 2의 4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16이라는 숫자에서 많이 커집니다. 요런 경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두 숫자 중에 하나는 좀 뭐 이렇게 지금 2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를 여기 위에 있는 분차에 있는 3을 이용하게 돼서 3 이런 형태로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a의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을 하려면 이제 a가 이 부분은 이제 자연수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뭐 작은 숫자를 좀 처리해 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다가 조금 2의 제곱 이런 형태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숫자가 대폭 줄어서 이제 4 형태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제 생각에는 지금 막 풀이한 이 부분들이 최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mn 이제 숫자를 문자를 바꿔서 3, 2 되거나 2, 3 되거나 나중에 이제 합을 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물론 여기 있는 a에 있는 밑은 당연히 제일 작은 숫자 인수인 2를 가지고 해만 되겠죠? 뭐 3 이런 숫자 가지고 보게 되면은 오히려 숫자가 더 커져가는 거니까 최소값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a 값은 4, m, 2, n, 3 이런 형태. 요 둘은 이제 서로 문자가 좀 바뀌더라도 결과는 뭐 변함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해서 그럼 이제 계산 결과 얼마였죠? 4,
6에다가 9가 되는 거죠. 9 이렇게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지수로 고쳐서 주어진 상황을 이제 어떤 상황이 가장 작을까 조금 생각을 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2번입니다. 로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로그 그래프를 잘 그려갈 수 있느냐? 뭐 A, B, C, D 이렇게 정보되어 있는데 정역, 점근선 뭐 이런 것들 물어봤습니다. 자, 주어진 그래프는 조금 특이한 게 로그 마이너스 X 이런 계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오호 우리가 정상적인 배운 그래프에서 이제 대칭되어 있는 그래프 모양이 되게 되겠고요. 자, 이런 그래프를 지금 x축으로 1만큼, 그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해서 열심히 그려가는 거니까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점근선 이런 형태가 지금 1 이렇게 되고 그려가는 거죠. 자,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렇게 대략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정역은 A보다 작다 하는데 이게 지금 점근선이 이동해 가면서 당연히 그럼 A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그렇게 표시 안 하고요. 진수 부분 형태에서 좀 살펴봐도 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진수 부분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값은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좀 A 값 1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도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곧바로 또 뭐하고 관련있는 거죠? 점근선하고 관련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x는 1이 이렇게 점근선인데 이 값이 b 돼 있으니까 b 값도 자연스럽게 1 이렇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A1, B1 벌써 이제 두 개를 알아냈네요. 그래프는 0,C를 지난다. 뭐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로그 1에다가 더하기 얼마가 되죠?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 결과가 자연스럽게 좀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또 C값 3 얻었고요. 그 다음 그래프는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지금 보니까 0을 대입해 주니까 3을 이렇게 지나는, 그리고 아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3, 4분면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처리됐네요. 되셨죠? 자, 그러면 6에다가 8 이렇게 ABC를 더하면 8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로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가느냐 할 때 이제 밑에 따라서 이제 열심히 그래프 그려갑니다 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마이너스 x 돼 있는 부분들이 좀 특이한데 정역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원래 그래프 이제 이렇게 된 부분들이 로그 x 이렇게 된 그래프라면 이 부분이 x4가 바뀌었으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은 이런 그래프 모양이다 라고 해서 이런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그릴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돼가는 과정이죠. 됐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평행 이동돼 있다라고 해서 그럼 이제 정역하고 이제 점근선 이런 부분 알아가는 내용.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0 대입해서 0,C 지난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0,C를 이용해서 그래프 모양이 나오면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수월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로그 문제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착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x는 b에서 최소값 1을 갖습니다. 이때 이제 실수 a, b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3의 x승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지수 함수 형태니까 3의 x승을 t 이런 형태로 좀 치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은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a 이렇게 되겠고, 치환하게 되면 우리가 범위 생긴다는 부분들 쫙 이렇게 명심하게 되면 2차 함수 이런 형태의 최소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고차가 양이니까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t 값은 마이너스 2a 분의 b 이 규칙을 좀 딱 적용하게 되면 착 처리해 주는 거니까 결과가 이제 3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 3을 좀 대입해 주면 되니까 9 마이너스 18 플러스 a 해서 최소값이 딱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a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데 최소값이 문제에서 1이라고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 값은 10입니다 라고 구하겠습니다. 자, 이때 어디에서 취소가 되느냐 물어봤으니까 즉 t 값인데 t 값이 이제 3의 x승 이런 형태죠. 이 값이 지금 3입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x에 해당하는 이 값은 얼마예요? 1이에요 이렇게 답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값이 바로 b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1입니다 라고 답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지수 함수 문제, 뭐 지수 함수의 뭐 최대 최소 문제라고 좀 볼 수 있는 변형이 이렇게 특이하게 변형이 안 돼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런 항목들 정확하게 잘 지키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치환해서 식 바꿔놓고 이렇게 좀 정역집 쓰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래프 모양 잡고 꼭지점 좌표 찾아서 최소값 이렇게 구해가는 이런 절차들만 정확하게 잘 하면 되는 거니까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15년 만에 2배가 되었다. 15년 동안 미세먼지는 매년 몇 %씩 늘어나는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부분이 얼마나 비율로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A에 이제 1 플러스 R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R 비율 이렇게 늘게 되면 이제 합을 해야 되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 이런 형태가 돼서 쭉 가서 이제 나중에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런 모양이 된다.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15년이라고 했으니까요. 1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100분의 X 이런 형태를 써서 15년입니다. 지금 이 결과가 몇 배가 되었다? 2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A다. 이렇게 좀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 농도 이 A는 이제 소거가 되는 거니까 안쪽에 있는 이 값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구해가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당연히 로그를 취해서 풀어야 되니까 15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로그 2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로그 2 값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죠. 0.3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로그 1 더하기 100분의 x 이런 부분을 계산해야 되니까 자, 15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15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0.3이 좀 숫자가 좀 귀찮으면 10분의 3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약분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5, 10, 그 다음에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좀 이쁘게 처리해 주려면 분자분모에다 2를 곱하기 해서 100분의 좀 2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0.02입니다. 이렇게 좀 계산이 좀 잘 되겠죠? 어쨌든 0.02를 구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문제를 주어지게 되면 자, 역시 계산 다 되게 나와 있죠? 자, 로그 그러니까 1 플러스 100분의 x 했을 때 0.02로 풀리는 값이 로그 1.0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이제 같아야 되는 거니까 x 값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4%씩 증가해 가게 되면 15년 되면 농도가 이제 2배가 된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일정한 비율로 계속 증가한다라고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식을 좀 쓸 수 있는 이 준비 과정이 확실하게 학습돼서 15년 뒤에 이제 2배가 된다라는 요 식을 세워갈 수 있으면 그 다음엔 이제 자연스럽게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식 세워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열심히 훈련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조류 발전은 빠른 유속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뭐 그냥 상식인적인 거고요. 조류 발전기는 유속이 2 이상 될 때 발전이 가능하다. 자, 정보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조류 발전기를 설치하면 어느 지역에서 X 시각에 유속이 좀 나와 있습니다. 유속이 2가 되는 거니까 식인점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12시간까지만 좀 주어져 있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보기 중에서 오는 것을 인대로 골라달라. 조류 발전이 최초로 가능한 시간은 2시다라고 물어봤는데 유속이 2가 되는 걸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럼 기억을 조사하려면 4 사인 12분의 파이 x 결과가 2가 될 때를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12분의 파이 x라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걸 풀어가는 거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사인 값은 단위원에서 y 값이니까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 아니면 뭐 그래프를 그리셔도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2분의 1에서 이제 각도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분의 파이 x라는 값을 구해가는데 요 각도가 그럼 얼마죠? 6분의 파이. 자, 오른쪽 각도가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위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파이는 좀 소거되면서 x 값을 구하게 되면 2하고 10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2시부터 10시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유속이 이거보다 좀 커져가는 거니까 2시부터 10시까지 이제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문제는 이제 최초 가능 시간이 2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유속이 3이 되는 두 시각의 합은 6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시각이 6시일 때 유속이 최대가 된다? 6일 때 최대가 된다는 거 맞는 내용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유속 물어봤습니다. 사인 12분의 파이 x 4로 나누니까 4분의 3 되는 거니까 오호, 요 부분에 이제 지금 풀이가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좀 4분의 3 되는 이 각도를 좀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뭐 사인 그래프를 그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처리하더라도 4분의 3 되는 이 각을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좀 애매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모를 때는 뭐 이렇게 좀 관계를 알아보는 거니까 이때는 그러면 알파 이렇게 처리해주면 한쪽은 그럼 얼마죠? 12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똑같은 이런 각도 형태가 되는 거니까 두 개를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개의 각의 합을 좀 질문 던진 거니까 미리 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분의 파이에다가 뭐 x1 더하기 x2 두 개를 이렇게 합하면 되죠. 그럼 이제 파이 이렇게 나오게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x1 더하기 x2 이 두 개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12 요 부분 이제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거군요. 그럼 이건 좀 틀렸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fx하고 3분의 1 x하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다라고 돼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뭐 그려야죠, 뭐 쭉 그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기가 이 사인 그래프니까 주기가 2파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분을 쭉쭉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12분의 1이 된 거 맞죠? 해주니까 이제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가야 되는데 여기가 그럼 12가 되고 24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6이 되는 게 이제 맞았었군요. 됐습니까? 그리고 최대 값은 이제 4가 이렇게 되는 거겠고. 됐죠? 자, 이제 3분의 1 x 그래프를 그려가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4가 나오려면 x에다가 이제 12를 대입해주면 4가 되는 건가요? 그럼 요 점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라 이런 얘기인가요? 12분의 1, 아이고, 12분의 1이 아니라 이거 그래프까지 지워졌네요. 이렇게 3분의 1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11을 대입하면 4가 되는 게 맞죠?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프를 전부를 다 그려가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보게 되니까 조건 자체가 애초에 좀 있었습니다. 0부터 12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게 좀 사인 그래프가 되는데 요만큼만 그려야 되는 거죠. 뭐 다른 쪽을 좀 더 이 아래쪽을 이렇게 그렸었으면 이제 만나는 점이 더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군데가 이제 만나는 점이 되겠죠. 0시하고 중간에 시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나는 부분들이 실근의 개수는 두 개다라고 돼 있으니까 두 개다 맞습니다라고 해서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 사실은 뭐 조류 발전기는 유속이 2 이상이다. 뭐 설치된 지역에 뭐 유속의 뭐 속도를 나타내 이런 건 좀 주변에 좀 장황한 이야기들이 써져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뭐 크게 필요가 없고 그래프가 이런 사인 그래프다. 여기 유속이 2라는 건 알아야 되겠죠. 2 이렇게. 그래서 이 값 자체가 2다라는 이 정보에서 식해서 이제 이렇게 삼각 방정식을 풀어가는 형태를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됐죠? 말만 옆에 좀 다른 형태들로 갔지 실질적으로 이제 삼각 방정식을 풀어가는 거니까 침착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이런 부분들 각도 표현들을 좀 이렇게 알파, 파이 마이너스 알파 요거 좀 4분의 3이라서 당황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처리한 부분들 이런 것 좀 눈여겨보시면 이렇게 합 자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합교해가는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는 됐습니까? 자, 삼각함수의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들이 대신 이제 한 문제에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그리고 이제 침착하게 잘 대처하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시작합니다. 세 양수 ABC에 대하여 AB 사이의 관계식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A의 세제곱, B의 4제곱, C의 6제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BC를 열심히 곱하게 하는 즉 ABC를 좀 열심히 좀 잘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A는 3의 3분의 1제곱, B는 5의 4분의 1제곱, C는 7의 6분의 1제곱 이런 형태의 표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현재 이제 ABC 분의 1 이 부분 역수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ABC를 좀 곱하기 해서 3의 3분의 1 제곱 이건 나중에 또 36이 있으니까 36 제곱 그냥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분의 1에 36제곱이니까 12제곱을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5에 4, 9, 36이죠? 9제곱 그 다음에 7에 그러면 6, 6은 3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이런 형태로 좀 표시를 해가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표현해야 될 ABC 분의 1에 n분의 36제곱이라는 사실은 자, 주어진 식을 열심히 좀 잘 쓰면 되겠죠? 3의 12제곱, 5의 9제곱, 7의 6제곱에 마이너스 n분의 1 이런 형태를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었죠? 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해서 이제 역수 부분 해결했으니까 해결됐습니다. 자,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면 자연수가 될까요? 라고 돼 있는데, 거듭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12, 9, 6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으쌰 보게 되면 이제 숫자는 전부 다 3이 공통이군요. 3, 4, 12, 3, 3은 9, 3이 6 이렇게 처리되니까 최대 공약수가 좀 3이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을 이걸 진작에 한 번씩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3의 4제곱, 5의 세제곱, 7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n분의 3 이렇게 벌써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안쪽 부분들은 이제 서로 연관계가 없으니까 요 부분들이 깔끔하게 좀 잘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이 얼마? 마이너스 1제곱 당연히 되겠죠. 그럼 전체 세제곱하면 되겠고 n이 마이너스 3 되게 되면 1제곱도 가능한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전체적인 부분에선 자연수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숫자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정수 n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정답은 이제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을 써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게 되면요.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데 A, B, C 나중에 이렇게 좀 대입해야 될 형태가 되어 있는 좀 살펴보서 잽싸게 이제 A, B, C 이렇게 좀 형태를 이제 각각 좀 표현해야 되겠고 곱을 때 36 있으니까 센스 있게 이제 그걸 곱하기해서 이런 모양 살펴봐서 역수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가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이제 또 자연수가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지수 파트 부분에서 이렇게 최대 공약수 형태를 좀 끄집어내서 자 그렇게 이제 세 문자를 이제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최대 공약수 부분이죠. 이 최대 공약수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제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이렇게 두 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그런 문제 형태, 차분하게 대처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은 이렇게 좀 이 앞쪽에 있는 식이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밑에도 변수가 있고 지수에도 변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와, 동그라미가 한 둘, 셋, 네 개 분의 1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x의 5제곱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런 형태 밑에도 변수, 지수에도 변수가 있는 이런 문제 형태를 만나면 풀이 원리가 중요한데 풀이 원리는 양변에다가 로그를 이렇게 취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풀이 원리를 이제 정확히 잘 기억해야 되죠. 그럼 앞에 부분 이렇게 좀 튀어나가서 로그 x가 제곱될 거니까 그 다음 이제 로그 x의 를 이제 t로 치환해서 우리가 좀 식을 좀 깔끔하게 가는 거죠. 그럼 앞쪽은 이제 t 제곱이 되겠고 뒤쪽은 이제 열심히 잘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로그를 취하면 x 5제곱은 로그 5에 이제 5배 되니까 5t 이렇게 바뀌어야겠고 요거는 마이너스 처리해서 동그라미가 4개니까 4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식해서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이꼴체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요. 이제 인수분해가 쉽게 끝나니까 t 값은 1 또는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로그 x 값이 1, 로그 x 값이 4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x는 10에다가 10의 4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한 거죠. 이렇게 구했을 때 이제 곱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의 5제곱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사실 이제 중간에 좀 살짝 빠져나와서 이 부분에서 맨 처음 이제 주어진 식을 좀 열심히 썼을 때 이 부분에 맨 처음에 근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해주면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이 근이 이제 로그 알파 로그 베타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곧바로 두 근의 합을 알아보게 되면 두 근의 합이 이제 로그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5예요. 이곳에서 곧바로 이제 알파 베타는 10의 5제곱 이렇게 풀어가도 뭐 무난하겠습니다. 자, 근데 서술형 답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럴싸한 건가요? 자, 그럼 이제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서술형을 좀 설명할 때 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확실하게 뭐 이 이론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뭐 줘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풀어도 되고 뭐 이제 중간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를 해도 되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때그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떠올려서 풀이를 하시고요. 혹시 뭐 이렇게 뭐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들의 언질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서술형 답지를 효율적으로 잘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동의어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함수의 최대값 그때의 x값들의 모든 합을 a라고 했을 때
뭐 계산을 해달라라고 해서 좀 길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함수 최대가 되는지 언제 최대가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코사인 제곱에 사인 돼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자체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런 형태로 좀 바꿔가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서 주어지는 함수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하면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치환을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이렇게 되겠고, 주어진 범위에서 t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를 좀 떠올려서 풀이가 가능하겠죠. 최고차가 의미니까 그래프 모양 살펴가겠고, 꼭지점의 t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역이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해서 그래프에 이만큼 일부를 좀 사용하겠다.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가 될 때 무엇을 물어봤죠? 최대 값도 구해야 되겠고, 그때의 x값이지 뭐 최소는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뭐 마이너스 2분의 1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입해주게 되면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처리되고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4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4분의 9 해서 최대값 m을 좀 구하겠습니다. 자, 그때의 x값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우리가 sin x를 취하는 거니까 sin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다, 이때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sin은 단위원에서 풀어갈 때 y 값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각도 두 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막 각도를 사실 뭐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뭐 이렇게 이제 대략 여기 이렇게 좀 표현해서 파이 플러스 알파,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하게 되더라도 뭐 합하면 뭐 3파입니다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고요. 뭐 사실은 뭐 특수각이니까 우리가 좀 이제 구해서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해주니까 6분의 그럼 7파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6분의 12의 11파이 뭐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뭐 구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단위원이 익숙치 않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두 개의 각도를 구해도 되겠습니다. 이 지금 구한 각도들이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각도들이니까 무난히 처리되겠죠. 자, 이때 두 개의 각의 합이 3파이다 구했습니다. 그때 그 값을 a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네요. 1 마이너스 코사인 a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3파이 이곳에다가 지금 절대값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엔 플러스 루트 뭐였죠? 탄젠트였던가요? 자, 탄젠트 제곱이네요. 자, 탄젠트 제곱. 자, 그 다음에 m이면 또 뭡니까? 4분의 9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사인 3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이가 주기니까 필요 없고요. 그럼 이제 코사인이요, 코사인 파이 값을 구해가는 거죠. 코사인 파이 값 구해가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이제 2로 풀리는 거니까 끝 이렇게 됐고요. 자, 4분의 9파이, 4분의 8파이가 2파이니까 필요 없으면 이건 결국 뭐가 되죠?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4분의 파이면 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곱해서 1인 거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1로 풀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 더하기 1 해서 최종 결과는 얼마? 3이다 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값을 구하십시오. 값은 3 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중간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까탈스러운 문제가 있는 그런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소수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답을 이제 좀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풀이 과정을 좀 정확하게 잘 써서 감점 없이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좀 신경 써서 소수령들 좀 답하시길 바라면서 동호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